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이자 독서가들을 위한 채널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부산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고향에서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래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운대를 다녀왔는데요. 해운대는 갈 때마다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의 추억들이 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외국 같은 분위기와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흥이 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 안 주시면서 고향에서 재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금주부터는 매월 한 편씩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닥치고 이 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거장의 반열에 든 작가죠. 그는 일본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낼 때마다 세상은 그의 책에 주목을 하고 뉴스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정말 현존 최고의 인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비교적 초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먼 북소리입니다. 제 생각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잘 없을 겁니다. 상실의 시대나 태엽 감는새, 1Q84와 같이 제목이라도 자주 들어본 그런 유명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루키가 쓴 유럽 여행 에세이예요. 내용도 특별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유럽에서의 일상을 써놨어요. 그런데 읽고 나면 뭔가 느낌이 짠하고 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었던 여행 에세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책이 앙그라픽스에서 출간한 김영주 작가의 캘리포니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라는 책을 읽고서 저는 여행이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곳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키의 이 책 먼 북소리를 읽고서는 여행 에세이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루키 그의 희대의 역작 노르웨이의 숲,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상실의 시대로 번역이 됐죠. 그 책을 쓰던 1980년대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끄적인 글 모음입니다. 섬에서 집을 구하는 에피소드,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져서 힘들어하던 일, 달리기를 하는 일상, 아내와 다투던 일, 동네를 산보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 고양이와 개들을 살피면서 여행자로서의 이방인 같은 느낌을 적었어요. 여행을 통해서 삶의 정수를 깨닫는 그런 멋들어진 장면도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루키의 상상력과 글솜씨가 이런 평범한 일상과 어우러지면 굉장히 행복하고 유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첨가물을 쓰지 않은 맛있는 음식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삼시세끼 아시죠? 처음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시청자들은 모두 뭐 저런 게 예능인가 의아해했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죠. 사람이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또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 그게 힐링이 되는 이치. 이 책 먼 북소리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하루키는 그가 40이 되던 그 시기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글로 남겨두었고요. 저는 이 책을 자주 꺼내서 읽어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 읽으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들 몇 개 소개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의 묘사 와중에 그의 인생관을 슬며시 엿볼 수 있는 글이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루키는 이 책 서문에 이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린 것. 그리고 그것이 파동이 되어서 번지고 번져서 그가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만 들렸던 먼 북소리를 따라서 말이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 북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계발서를 좀 읽어보셨다면 아마도 누군가의 책에서 먼 북소리 이 책을 인용한 부분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언급한 북소리를 들었다는 분의 책의 제목을 댓글로 가장 먼저 써주시는 분께 제 책 독서의 맛 한 권을 선물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40살이란 하나의 큰 전환점이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때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좋든 싫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세월이란 앞으로만 나아가는 톱니바퀴라고 나는 막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 한국인 만큼 나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동네 놀이터에 나가보면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끼리의 첫 질문이 너 몇 살이야예요. 직장에서도 몇 기냐, 몇 년생이냐 같이 나이가 많은 것들을 대변해 주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40이라는 나이는 삶의 커다란 하나의 전환점으로 불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40이라는 나이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루키는 일본인인데도 일본도 한국과 그리 다르지 않나 봐요. 그에게도 40은 제법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 할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었다. 제가 아는 제게 영감을 많이 주는 한 분이 있는데 얼마 전 그분의 글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늘 더 잘하길.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자신을 채찍질했고 쉬는 순간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자신을 다그치고 있는 스스로가 안쓰럽다. 자기 개발에 애쓰고 있는 여러분도 이분과 비슷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키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 할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두렵다고 말이죠. 그 외에 좋았던 문장들 읽어드릴게요. 내가 방황하는 것은 내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방황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멀리 내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또다시 조금 이동하려 하고 있다. 무한 빼기 약간, 무한 더하기 약간. 어느 쪽이라도 좋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때때로 자신의 뼈를 깎고 근육을 씹어먹는 것 같은 기분조차 들었다. 그렇지만 쓰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그 세계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집중력. 그 집중력을 가능한 길게 지속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 그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 나는 이것을 완성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대중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듯이,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여자와 자는 사람이 있듯이 나는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달린다. 달릴 때 느낌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세상에는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낯선 도시에 가면 무엇을 하시나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저는 낯선 도시에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걸어봅니다. 어스름이 사라지지 않은 새벽은 고요하고 차분하죠. 그 차분한 가운데 도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먹이를 찾아 나선 고양이들, 한적한 길을 비추는 가로등,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그대로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제게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전 새벽에 혼자 걸으면서 낯선 도시를 느낍니다.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첫 코너로 준비해본 닥치고 이 책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한 권이라도 독서량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코너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